특히 여행이나 일상 브이로그처럼 1인 영상을 찍을 때는 지금 이게 잘 찍히고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항상 있습니다. 혼자서 모니터링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프레임에서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다 날려주는 촬영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최근 여행이나 스포츠 분야 유명 유튜버분들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기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메라의 단순한 스펙 리뷰가 아닌 저의 촬영과 편집 경험에 기반한 꿀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는지, 그리고 편집까지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여행 PD의 시선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돌았습니다. 혹시 VR 카메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인스타360X5는 두 개의 렌즈로 주변의 모든 방향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두 영상을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스티칭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360도 영상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 한 대로 앞, 뒤, 상하, 좌우의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담는다는 뜻이죠. 이런 360도 촬영 방식은 광각 촬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촬영에 적격이죠. 무빙이 많거나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일반 카메라처럼 방향을 계속 바꾸면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편집할 때는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자유롭게 구도를 바꿀 수가 있어서 촬영 실패 걱정을 완벽하게 줄여줍니다. 한때 고글을 쓰고 사방을 둘러보는 VR 기기가 인기를 끌었었죠. 저도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봤는데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360도 카메라가 가상현실 전용이 아니라 일반 2D 영상 제작 환경에서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X5는 일반적인 액션캠처럼 한쪽 렌즈로만도 촬영이 가능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회전하면서 찍는 슬로우모션 영상이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영상, 어린 왕자의 행성 같은 모양 등 특수하고 재밌는 연출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VR 카메라는 촬영 방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후반 편집 시 다양한 각도와 연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촬영은 쉽지만 편집이 관건이란 말도 되겠죠. 그럼 촬영을 잘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X5는 일단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 찍고 있으니까요. 카메라의 앞방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게 할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카메라를 어디다 둘 것인가입니다. 피사체를 기준으로 앞이나 뒤 혹은 옆이나 대각선 방향 어디에 둘지, 그리고 높이를 위나 중간, 아래 어디다 둘 건지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손으로 들고 있는 셀카봉은 영상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찍는 사람도 없는데 마술같이 공중에 카메라가 떠서 360도를 모두 담아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촬영 감독님이 3인칭의 시점으로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풍경이나 누군가를 찍을 때도 로우 앵글, 하이 앵글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찍을 수 있어서 복잡한 구도의 고민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제가 롱보드 타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피사체가 계속 카메라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저는 그냥 근처에 따라가기만 해도 모든 방향이 다 담기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찍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들이대듯 촬영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촬영 감독이 아니라 마치 마이크 붐대를 들고 다니는 음향 감독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피사체의 앞, 뒤, 상하, 좌우 중 어느 방향에서 찍을지를 정한 다음에 피사체 가까이에서 쭉 팔로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빛이나 역광까지 의도해서 찍으면 더 잘 나오겠죠? 이렇게 넓게 찍어 놓은 다음에 편집할 때 원하는 컷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클로즈업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래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이 하늘이 넓게 나와서 멋진 화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따라다니면서 찍다가 나중에는 이 두 보더들한테 자유롭게 카메라를 주면서 알아서 찍으라고 맡겼는데요. 오히려 제가 찍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촬영하기가 쉬운 장비였어요. 재미있는 거는 셀카봉을 이렇게 높게 들면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사람 많은 데서 드론 띄울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조금만 높이 들어주면 드론으로 촬영한 것 같은 영상을 연출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하이앵글은 메인캠으로 쓰기보다는 가끔 인서트 컷으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연휴 때 이거 카메라 한 대 딱 들고 갔었는데요. 진짜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여행지에서는 아무래도 촬영에 시간을 길게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풍경이나 셀피를 별도로 찍을 필요 없이 동시에 담게 되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도 정말 큽니다. 식당에서는 한쪽에서는 음식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먹는 것도 동시에 찍을 수가 있겠죠. 넓은 공간을 보여줄 때도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편집해서 한 바퀴 쫙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운데 세워두고 제가 주위를 돌아다녀도 마치 카메라가 나를 쭉 따라서 도는 것처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찍는다고 하면 들고 다닐 때 셀카봉을 뭐 앞이나 옆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해서 어깨에 걸고 다니면서 나를 뒤에서 3인칭으로 찍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다면 이렇게 발높이로 낮춰서 찍으면 은근 잘 나오니까 한번 꼭 찍어보세요. 이 렌즈가 특정한 방향이 없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정말 편한 장비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촬영 현장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는 카메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느 웨딩 사진 작가분들은 이제 본인이 촬영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3인칭으로 찍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촬영 방식으로는 이게 3m짜리인데요. 긴 셀피봉에 달아서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테이크로 여러 피사체를 다양하게 훑으면서 찍은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멀어지면서 하늘로 쫙 올려보는 촬영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단계에서 중간중간 속도감 있게 편집을 하게 되면 마치 FPV 드론으로 팔로우한 것 같은 전문적인 영상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걸음은 진동을 줄이는 걸음으로 가서 실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실로 나와서 올려서 싱크대를 한번 훑어줄게요. 쭉 훑고, 게다가 이게 360도 카메라지만 렌즈를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사용해서 2D로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찍어 놓으면 나중에 가로나 세로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별다른 하우징 장비가 없어도 15m까지 기본 방수가 됩니다. 저도 수영장에서 안심하고 막 물에 담그면서 써봤거든요. 다만 이제 물 밑으로 찰랑찰랑하게 담궈서 찍을 때는 360도로 스티칭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사방을 다 찍고 싶을 때는 한 2m 이상 좀 깊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얕은 물속에서는 그냥 방수가 되는 액션캠처럼 한 방향으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 측면에서 보면 기본 대장 마이크도 수음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막 움직이게 되면 말소리가 카메라 거리에 따라서 볼륨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으시려면 마이크 에어나 애플의 에어팟, DJI 마이크 같은 외부 블루투스 마이크를 연동하시면 음성도 깔끔하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외부 마이크가 연결된 경우에는 본체에서도 녹음이 되고요. 마이크로도 듀얼로 수음이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는 음성을 담고 카메라로는 현장음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해가 지는 모습을 담는 타임랩스, 이동하면서 시간을 압축해서 담는 타임시프트, 하이퍼랩스라고도 하죠. 슬로우로 돌면서 나를 찍는 블랙 타임, 가장 최근 시간만 남기고 지난 부분을 지워가면서 찍는 루프 레코딩이 있는데요. 루프 레코딩은 낚시 같은 콘텐츠를 찍을 때 유용합니다. 고기가 잡히는 최근의 이미지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드 모드가 있는데요. 차에 있는 블랙박스처럼 메모리에 일정 공간만 지정해서 계속 밀어내면서 저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아마 대부분 잘 쓸 기회가 없긴 한데요.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꽤 재밌는 게 인스타 프레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로로 2D 영상을 찍으면서 백업용으로 360도 파일도 동시에 저장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2D 영상이 인물이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도 카메라는 인물만 자동으로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후반 편집할 때 시간을 크게 줄여주겠죠. 댄스 영상이나 요리하는 영상을 찍을 때도 그냥 세워만 놓고 카메라가 나를 따라다니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사진을 촬영할 때도 액션캠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사도 되고요. 타임랩스, 별 궤적을 추적하는 스타랩스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팅도 꽤 빨라서 꺼진 상태에서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화가 시작되거든요.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담을 수 있어서 인스타 360 X5 하나면 여행, 일상 브이로그, 액티브한 영상까지 만족스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360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찍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360도로 촬영한 영상을 처음 편집할 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찍어놓기만 하고 편집하기가 막연해서 그냥 방치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손이 잘 안 가요. 어떻게 편집하지? 복잡하진 않을까 걱정이 아마 되실 건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편집은 모바일 앱에서 직접 해도 되고 PC용 인스타360 스튜디오 프로그램에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에서도 플러그인을 통해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만약 PC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SD카드로 대용량 파일을 한꺼번에 옮겨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PC에서 편집하는 게 모바일에서보다 조금 더 세밀한 편집이 가능하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각 컷을 다듬어서 뽑은 다음에 다른 2D 영상과 같이 편집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PC에서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면 모바일 앱에서만 끝내셔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블루투스로 X5를 연결해서 파일을 불러오면 간단하게 컷 편집과 텍스트, 음악까지 넣어서 편집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출력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곧바로 업로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VR 영상 편집을 쉽게 만들어주는 진짜 좋은 기능이 바로 AI 트래킹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스타360 플로우 2를 썼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짐벌이 자동으로 사람을 트래킹하면서 찍었었잖아요. 그 방식은 물리적으로 핸드폰이 방향이 돌았다면 여기서는 360도로 찍힌 촬영본에서 원하는 피사체를 드래그만 해서 선택하면 트래킹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선택된 피사체가 화면 가운데로 오게끔 구도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액션이 많아서 막 사방팔방으로 움직임이 많은 영상도 딱 피사체만 보기 쉽도록 중앙으로 부드럽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컷 편집을 진행하면 초보자도 쉽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 VR 초창기에는 진행 방향을 다 수동으로 찾아서 조정을 세밀하게 했었어야 됐거든요. 요즘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입문자들을 위해서 AI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트만 딱 뽑아서 짧은 편집본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만약 좀 더 디테일하게 변화를 주고 싶으면 원하는 방향을 한 땀 한 땀 키프레임 단위로 직접 지정해서 방향을 바꿔가면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이 모바일에서도 다 돼요. 편집의 팁을 드리자면 영상은 컷마다 화면 크기나 촬영 방향이 다양해야 편집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X5는 8K까지 찍히기 때문에 편집 단계에서 광각으로 크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확대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왜곡이 줄어든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찍힌 컷에서 풍경과 인물을 별도의 컷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반면 스키나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배경이 속도감 있게 계속 바뀌는 원테이크형 영상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고정을 해서 찍은 다음에 편집 단계에서 이렇게 방향만 쭉 전환을 해도 영상에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본을 보면 짐벌이 없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안 느껴지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인스타360의 핵심 기술인 플로우 스테이트 안정화 기능 때문입니다. 그냥 대충 들고만 있었는데도 뭔가 전문가급의 부드러운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부담이 없어요. 물론 걸어다니면서 찍으면 살짝 울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숨 쉬면서 360도로 찍은 걸 언제 더 편집하지? 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AI 트래킹으로 방향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쇼츠 영상 컷 편집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발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8K 같은 고해상도로 40분 이상 연속으로 계속 찍게 되면 고열로 인해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촬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스티칭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두 렌즈 간의 조도 차이를 줄여주는 액티브 HDR 기능을 쓰기 위해서 주로 5.7K에 60p나 30p로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태국의 그 더운 날씨에서 찍었는데도 과열 때문에 촬영이 멈춘 적은 없었어요. 8K로 찍을 때만 30분 이상 연속 녹화만 안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의 가격과 액세서리 비용입니다. 기본 본체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라 부담이 좀 되죠. 그리고 액세서리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정말 종류가 많은데요. 필요에 따라서 추가 배터리나 셀피 스틱, 마이크 같은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활용도가 커지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기본 인비저블 셀피 스틱과 블랙타임 셀피 스틱, 3m짜리 연장 셀피 스틱, 그리고 바닥에 세울 수 있는 퀵 캡처 삼각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써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돌리기 위한 블랙타임 셀피 스틱을 하나 사신다면 그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보통 5.7K로 일반 모드일 때 2시간 반 정도 찍는다고 하고요. 8K 때는 1시간 20분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 충전을 하면 30분이면 다 차기 때문에 꽤 금방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타임랩스 같은 장시간 촬영을 한다면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채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테이크에 한 1에서 2분 정도를 끊어서 찍다 보니까 배터리 부족으로 어려웠던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불안하시다면 추가 배터리는 있는 게 안전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저조도 촬영 성능입니다. 센서도 이전 세대보다는 듀얼 1.28분의 1인치로 커졌고요. 퓨어 비디오 모드도 훨씬 개선이 됐습니다. 퓨어 비디오 모드는 AI가 분석해서 노이즈도 줄이고 색감 표현도 더 생생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건 어떤 카메라든 마찬가지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안 렌즈이기 때문에 주인공만 남기고 배경이 흐려지는 심도가 얕은 촬영은 안 되겠죠. 그리고 클로즈업 장면이 필요해서 편집 단계에서 확대를 한다고 해도 커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이 카메라는 모든 장면을 담긴 하지만 부분을 강조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거는 핸드폰으로 대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구조라서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에는 간혹 렌즈가 파손될 수도 있는데요. 평소 보관할 때는 고무 케이스로 잘 보호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깨졌을 때는 별도의 수리 키트를 통해서 렌즈만 갈아 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표준 렌즈 가드인데요. 뺄 수도 있어요. 물속에서는 이걸 빼고 찍으셔야지 습기도 안 차고 초점도 잘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인스타360 X5는 넓은 화면과 360도 촬영을 통해서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장비입니다. 다양한 모드와 AI 편집 도구를 통해 일상부터 액션까지 폭넓은 영상 제작이 효율적이죠. 특히 여행 같은 촬영에서 한 대로 웬만한 촬영을 다 끝내고자 하는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클릭해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VR 촬영을 많이 하던 시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괌에서 드론에 360도 카메라를 거꾸로 매달고 해변 가까운 바다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륙 양용차가 땅에서 바다로 입수하는 장면을 이제 드론으로 찍고 있었는데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카메라가 조금씩 바람에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 나사가 풀려서 카메라만 바다에 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그 장면을 또다시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근처에 이제 오리발을 들고 계신 현지인분이 계시더라고요.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참 수색을 하시다가 결국 찾아주셨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봤더니 물속에서도 한 2시간 있었거든요.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찍었던 그런 메모리 카드가 무사히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카메라 돌았습니다 채널이 최근에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채널을 오픈해서 그동안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잘 따라오셨다면 사진 영상에 있어서 이제 초급반은 떼신 셈이에요. 이제 조금씩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나가볼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해두시면 좀 더 빠르게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사진과 영상 생활에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돌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